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희우의 세금살롱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전이 답했다입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라는 책인데요. 이거 고명환 작가님 책이에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더라고요. 이 책 얼마나 괜찮은 책이길래 베스트셀러일까 싶어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보시면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금방 읽을 수 있겠다 싶기도 했었고, 책 내용 자체가 호흡이 길지가 않아요.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서 읽기에 굉장히 수월하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크게 이 장을 나눠서 보자면 세 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는 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당신은 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플래그 붙여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고생을 통해 돈을 모은 사람은 그 돈을 잃지 않는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다. 그만큼 금수저들이 물려받은 돈을 지키지 못한다. 고난의 길을 걸어보지 않아서 그렇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금수저는 부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반면 가난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저절로 돈을 지키는 능력을 습득한다. 흙에서 시작한 사람은 뿌리가 깊다. 금에서 시작한 사람은 뿌리를 뻗을 수 없다. 금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이다. 흙에서 시작해서 부를 쌓자. 그래야 부가 튼튼하게 자란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는 이런 건강한 모습이어야 한다. 흙은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과 축복을 준다. 흙수저라고 기죽지 말자. 금보다 흙이다. 머리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금수저보다는 흙수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놓고 제가 흙수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흙수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보다는 흙에 가까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계신 많은 흙수저에 가까우신 분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파이팅 넘치는 시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돈이랑 친하게 지내려면, 우리가 부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여기 나오거든요. 어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간파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이려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고명환 작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돈을 내 배우자처럼 드리려고 하면 돈에게 잘 보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되게 접근이 신선하죠? 그럼 돈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로 여기에서 4가지를 꼽아요. 첫 번째, 관대함 입니다. 돈을 벌면 절대 나를 위해서만 소비하지 않고 부유한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 노력이 곧 행동이고, 연애 편지 쓰듯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획을 짜야 된다. 글로 써야 된다. 세 번째는 돈이 좋아하는 게 희생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 희생은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 하찮다고 여기는 일, 그런 일을 해야지만 돈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4번째가 가장 저한테 와닿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4번째가 바로 감동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이 좋아하는 것은 감동이다. 작은 일에 감동해야 크게 감동할 일이 생긴다.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는 경탄이라네. 감동받는 연습을 하자. 연습하면 감동할 수 있다. 작은 돈에 감동하면 큰 돈이 찾아온다. 돈에 고마운 마음을 갖자. 돈이 고마운 것은 내가 소비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돈이 감동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돈은 저절로 나에게 온다. 돈을 짝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리뷰했었던 그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감동의 감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언가에 감탄할 수 있는 레이더를 더 예민하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 고명환 작가님이 코미디언이잖아요. 그 송은이 씨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송은이 씨한테 이 고명환 작가가 욕지도에서 글을 쓰시는데 한번 놀러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송은이 씨가 나 바빠서 못 가, 이런 대화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무 과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남이 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피로, 이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너무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 요즘 일하면서 느끼는 쾌감이 뭔지 알겠어. 내가 선택한 피로감이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 송은이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일을 해서 생긴 피로가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든 피로, 힘은 되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피로의 정체는 바로 자발적 피로다.
송은이는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는 삶을 선택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발적 피로를 선택했고 그 피로감에서 쾌감을 느낀다. 참 괜찮은 문장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치열하게 오늘 있는 스케줄을 쫙 적어놓은 거를요. 그걸 하나하나 지워가고 모든 일에 몰입을 하고 딱 집에 와서 잘 준비를 하고 딱 누웠을 때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그때 그 기분 좋은 쾌감, 그거는 사장님들이라면 다 한 번씩쯤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니 돈을 벌기 전에 일은 왜 하는가의 물음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답을 찾아야 돈을 버는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이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품어라. 긍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소망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진지하고 바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해야 하는 게 뭘까? 발상을 바꿔야 된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위기잖아요. 이 위기의 어원이 어떤 경계, 전환점, 그리고 기회 이런 거라고 합니다. 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의 어원이 기회라는 거죠. 이때는 안 하던 행동, 안 가던 장소,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 생각 바꾸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던 행동, 생각 이런 걸 해야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안 보던 영화, 안 먹던 거, 그리고 내가 생전 안 가던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를 한번 가보란 얘기를 해요. 그 새로운 행동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책을 읽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안 읽던 책을 읽으면 완전히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재를 일깨워야 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재란 에디슨, 다빈치, 아인슈타인 등과 같은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천재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가려졌을 뿐이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다 천재인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휩쓸려 가다 보니까 우리의 천재성을 잃어버리는 것 뿐이지 내 안에 있는 천재를 일깨우려면 안 먹던 거 먹고 안 보던 책 읽고 안 가던 데 가고 이런 걸 해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부모님이 사업하셨던 분이 아니시고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저 혼자거든요. 그래서 더 책에다 의존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달 통장에 1억 1,900만 원 넘게 입금 이런 직장인 전국에 3,271명 조선일보 2025년 3월 7일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옆에 친구나 아는 형 이런 지인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 맹인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조언을 얻어야 될 사람은 이 3,271명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는 거에 휩쓸린다면 대중을 흉내내는 것은 편견으로 회귀하는 일이다. 초보자는 알 수 없다. 우연도 요행도 없다. 그러기에는 돈이라는 바다가 너무 넓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고 돈을 벌어야 한다. 2%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있는 곳을 알았을까? 미국에 자주 선거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 바로 독서다. 독서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낚싯대도 없이 바다를 그냥 둥둥 떠다니는 사람과 같다. 그러다 불경기라는 파도가 오면 이리저리 밀린다. 고전은 매뉴얼이다. 나침반이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묻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100명 중에 2명만이 성공한 사람이다. 고전은 100권 중에 100권이 모두 성공한 사람의 말로 쓰였다. 고전이라는 낚싯대와 고전이라는 낚싯배를 가져야 한다. 이미 고전을 읽고 있는 당신은 돈이라는 바다의 주인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자, 이제 돈이 모여있는 포인트에서 돈을 낚아라.
이 성공하신 분들이 쓴 책에서 공통적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책을 읽다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기적인 마음을 이용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생명체는 유전자를 지키고 보관하고 늘려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생명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근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돈을 쫓는다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돈 번다는 이기적인 마음이다. 돈은 이런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극도의 이기주의는 돈을 쫓지 않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먼저 위하는 게 아니고 남을 먼저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다. 돈의 선순환이다. 돈은 이런 마음을 좋아한다. 이런 선순환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라고 표현한다. 그리스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썼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읽었었던 책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무조건 퍼줘야 된다. 내가 받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많이 퍼줄 때 그때 돈은 알아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읽었었던 일본 경영자 사이토 이토리 그분도 그 얘기 했었죠. 항상 내가 받은 것만큼만 주려고 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많이 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맥락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어떤 주유소에 갔대요. 딱 주유를 하려고 주유구 앞에 섰더니 쪽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오늘 기름값이 많이 비쌉니다. 내일부터는 기름값이 훅 내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오신 분들은 급하게 쓰셔야 되는 만큼 조금만 주유하시고 내일 오셔서 만땅으로 주유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퍼다 나올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유소 사장님은 사람들이 제발 오늘 많이 넣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주유소 사장님은 오늘 많이 넣지 말고 내일 많이 와서 넣으세요. 이런 이타심을 작동시킨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보고 감동한 손님들은요, 반드시 주유소로 가도 그곳을 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알아서 성공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